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제가 이제 통일담담을 진행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 회마다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우리 제작진들이 저를 이끌고 있는데 지난번 녹화를 하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이면수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인턴으로서 함께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말 사실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압축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다 각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방에 gat혀 있다가 노동하고 있는 죄수한테 와서 자기 아들 상담한다고 하는 북한 간수 얘기를 들으니까 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네. 고민 있어요? 저도 이제 학업이나 네.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네. 저도 한번 어떻게 상담을 북한에 억류되고 1년이 흐릅니다. CNN 방송과 인터뷰가 전 세계로 중계가 되면서 목사님이 억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CNN 인터뷰를 허락했다. 얼핏 들어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꽁꽁 감추고 싶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CNN 인터뷰를 허락하게 된 건가요? 저희 아들이 그 캐나다 수상한테 계속 그 푸시를 했어요. 도대체 정부가 뭐 하냐. 응? 그래갖고 CNN의 제일 유명한 앵커가 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전혀 몰랐죠. 근데 노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이동할 때 눈 가리거든요. 눈 가리고 이제 어디인지 모르게 하고. 그거 어떻게 도망간다고 또 눈을 가려야 하고 또. 그리고 가서 이제 보통강 호텔에 평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다 지키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영어로 절대 말하지 말라는 등 뭐 다 주구장을 주죠. 북한에서. 그때는 1년 정도 이제 수감 생활 했은 다음이고 3년 949일이 지나고 나서 석방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다 사라진 다음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갑자기 왜 또 석방된 겁니까? 저는 한 6개월 정도면 풀어줄 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안 풀어주고 또 1년 지나고 1년 반, 2년 반 지나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뭐 이제는 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석방된 거예요. 그때가 미국과 북한의 최악의 상태였어요. 북한이 막 미사일 쏜다 그러고 막 하는 트럼프 만나기 전에 막 난리 칠 때. 그러니까 제가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캐나다에서는 푸시를 했겠지만 그런데 제가 석방되기 전에 한 4개월 전에 원비아라고 있죠. 네, 미국 청년 네, 네. 오토 원비아가 이제 나와서 죽었는데 아, 그 사건이 먼저입니까? 원비어 먼저예요, 사망 먼저. 사건이? 네, 먼저예요. 제가 재판 받는 걸 북한에서 다 봤거든요. 그 뭐 프랭카드 하나 띄다가 잡혀가고 15년형을 받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요. 미국에 오니까. 말도 안 통하고. 네. 그 음식도 먹다가 얘가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중독. 그거를 빨리 내보냈으면 사는데 1년을 그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식물인간. 그 내가 이제 숨이 넘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심각하니까 응급처치해갖고 내보냈는데 죽었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북한이. NGO가 다 철수했어요, 북한에서. 그때 아마 김정은이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서 이제 이면수 목사, 네. 캐나다 나까지 죽으면. 시민권자까지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계속 푸시하고 세 번째 보냈는데 제가 석방되는 날 가보니까 14명 특사들이 와 있더라고. 근데 수상이 자기 비행기를 2대를 보냈어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를 중령을 직접 현지에서 불러서 보내고 저도 원비아처럼 됐는 줄 알고 수술 장비를 큰 걸 2개 싣고 와서 비행기에서도 수술해라. 그리고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 해가지고 14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초긴장이었죠. 그리고 그분들 가족들도 북한에 가는 걸 모르게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요고타 공항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NHK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 제가 도착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민간인이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박수 한번 쳐요.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야, 그 원비어도 식중독 하나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는데 뭐 정신적인 것은 종교의 힘으로 버텼다고는 하지만 몸이 성해하셨다는 게 저 그것도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뭐 별일이 다 있었죠, 몸에. 손가락은 지금도 아파서 이거 접히지도 않고요. 이것도 잘 펴지지 않는데
발가락 동상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저도 이제 죽었을 건데 배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복통에 와서 한 달 반을 대굴대굴 굴렀는데 그래도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고. 가더니 이제 그 내시경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내시경은 얇은 선이더라고요. 거기는 저 핸드마이크 같은 거 있죠? 두꺼운 거. 그런 처음 나온 내시경이 저렇게 두꺼웠었어요. 그거를 들여보냈다. 내시경하다 죽겠네요, 거의. 걸레로 쭉 닦더니 그거 다 죽겠다. 그러더니 십이지장 상했다고 잘라내야 된다. 하여간 결론은 그렇게 해서 오전에 들어갔는데 저 눈 떠보니까 깜깜한 밤중이 됐는데 죽이진 않았더라고.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수술을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겠어요. 네. 예. 그리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살았죠. 희연 씨는 쭉 들었잖아요. 목사님한테 뭐 여쭙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이나 언론 보도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때에 비해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석방 되셨을 당시에 어떤 심경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선포됐을 때 네네. 그건 거의 뭐 꿈꾸는 것 같았죠. CBS라고 제일 큰 국영방송이 제가 돌아오자마자 첫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를 2시간 예배를 다 전국에 실황 중계를 해줬어요. 그런 방송국에서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들이 많았고 다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웅을 했더니 모든 방송국 다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는 전국의 모든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을 계속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납북 어부들이 그대로 있고 국군 포로가 그대로 있고 국군 포로 자녀들이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적자들이 꽤 있는 거죠? 지금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까지 하게 되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참 우리가 그런 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북한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징글징글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 뒤로도 이제 북한 관련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같이 보는 이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저도 늘 그걸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분리해서 이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중앙당 애들은 근데 여긴 2천만 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희한하게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다른데 그 이상하게 이제 혼합이 돼서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혼란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목숨 걸고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3만 5천 명이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나온 지 벌써 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저는 트라우마를 느낀 적도 없고 나쁜 무서운 꿈을 꾼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야, 용서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다 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용서를 해버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살겠더라고. 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탈북민들을 열심히 돕자. 지금은 그분들 격려해 드리고 네. 신학생들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제 한 학생당 한 학기 한 200만 원씩, 한 1년에 한 400만 원씩 장학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 가지로 정말 오늘 의미 있는 뭐 기억에 남을 법한 말씀들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 정책 가운데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북한은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 수도 없고 평양 가도 뭐 택시 타고 혼자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버스도 못 타게 하고 여행도 못 하고 항상 감시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뭐 100% 감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언론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계 이런 여론을 일으키고 가르쳐갖고 북한이 정말 조금이라도 인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통일부에서 그런 노력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아요, 얘기하시고 깜짝 놀랐고 정말 저도 오늘 하면서 작은 역할이지만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귀한 뜻을 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쭉 해보니까. 저는 이제 또 통일부 인턴으로서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도 많고 네. 아무래도 배우는 입장으로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우시고 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인권 유린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셨던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시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인턴을 해봤지만은 인턴이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미랄 같은 일들이 정말 쌓여서 정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담담.